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일 하반기의 첫 거래일 인사드립니다. 급등수사본부 박수연입니다. 리밸런싱 국민연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고 알려지는 첫날 코스피 2,200억 원을 매도했다라는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도 연기금은 계속 순매수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어떤 종목들을 많이 팔았는가 비중을 살펴보면 삼성전기,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현대차 순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오늘 4종목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약보합권대이기는 하지만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이 눌리면서 오늘은 코스닥 30주년 생일을 맞아 본격적인 상승장의 도입이라고 봐야 할까요? 계속해서 오름폭을 그려낸 채 마감을 했다라는 점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장의 마감 상황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 코스피 흔들렸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이 전체적으로 버텨주지는 못한 상황 속에서 반도체 쏠림 현상의 해소는 7월 첫 거래일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외국인의 팔자도 계속 이어졌고요. 원달러 환율도 조금씩 오름폭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장중에 1,560원대까지 보는 건 아닌가 좀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죠. 오늘 코스피의 상단을 좀 가로막는 요인이 됐습니다. 2%대의 하락 마감한 코스피였고요. 반도체 쏠림이 해소되면서 계속 오름폭을 이어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일단 실적에 대해서 7월에는 실적 시즌인 만큼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발표했었던 메가 프로젝트의 수혜, 중소형 건설주 그리고 전력기기가 온전히 받아갑니다. 오늘 전력주라든지 그리고 중소형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움직이기도 했다라는 점 유의미한 움직임으로 저희 해석해봐도 괜찮을까요? 다음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특히 화장품 쪽이 굉장히 강했고요. 반도체 소부장도 강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수출액이 또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역시나 그중에서는 반도체가 일조했다라는 게 나오면서 반도체 소부장의 온기가 지속되는 흐름이었고요. 화장품 쪽에서도 굉장히 역대 최고치를 다시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북미와 유럽 쪽의 점유율 확산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오늘 화장품주 일제히 강한 흐름 보여준 가운데 코스닥은 1%대의 상승 마감 보여줬고요. 특히 코스닥에서는 승강제, 이 세그먼트 도입과 관련해서 오늘 30주년 행사 개회사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못해도 올해 4분기에는 최종적인 이 세그먼트 승강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발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코스닥의 정책 수혜 기대감이 오늘도 물씬 올라온 날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는 수급을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수급에서는요, 외국인의 9거래일 연속 팔자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조단위 물량을 쏟아낸 외국인이고요. 기관과 함께 팔자세를 보여줬지만 개인의 4거래일 연속 순매수도 눈에 들어옵니다. 외국인의 이렇게 9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코스닥 쪽에서는 어떤 움직임 보여줬을까요? 외국인은 포지션을 살짝 바꿔갑니다. 어제까지 매도로 돌아섰을까 싶었는데 다시 한번 코스닥 쪽에 매수를 외쳐주는 외국인이고요. 월간으로 봤을 때는 6월 들어서 외국인 순매수로 지금 코스닥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개인과 기관은 일제히 매도 물량을 같이 출하해줬다라는 점 오늘 코스닥에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외국인의 장바구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국인 어떤 종목들 집중을 해봤을까요? DB하이텍이나 리노공업, 한미반도체, ISC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좀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게 확인이 되네요.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쪽에서 어제 MLCC 공급 계약 체결 이야기 삼성전기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나온 이후로 월가에서는 300만 원 목표가가 이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외국인도 2위로 집중을 해줬네요. 삼성물산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데이터 센터 쪽에 건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붙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물산까지 함께 담아냈네요. 자, 기관의 순매수 상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은 어떤 종목들 담아냈을까요? SK스퀘어 오늘 그래도 좀 지켜줬죠. 많이 담아냈고요. 주성엔지니어링 오늘 코스닥에서
4위로 또 안착을 해주는 모습 강했습니다. 20%대의 상승을 그려줬었고요. 이수페타시스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삼성전기 담아냈는데 확실히 실적적으로도 조금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듯한 움직임이라고 봐야 할까요? 전력주 탑2 종목 담아냈고요. 방산 쪽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조선까지도 담아냈습니다. KB금융은 연이어 이틀 동안 함께 순매수 상위에 이름 올리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애프터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장에서의 상승률 일단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확실히 전력주가 오늘 수급이 굉장히 괜찮은 모습입니다. 가온전선부터 시작해서 LS 달고 있는 LS 에코에너지 강한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HD 현대 마린엔진 선박 쪽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 외 이수페타시스까지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비나텍이나 위메이드 관련한 종목들 계속해서 연이어 상승부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거래 상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상위를 봤을 때는 오늘 급락이 있었던 삼성전자가 코스피에서 큰 거래 대금을 가져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가져가는데 LS일렉트릭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전력주나 조선 쪽으로도 오늘 강한 거래량이 애프터장에서 붙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유상증자의 여파 에코프로가 연 이틀 연속으로 받아가고 있고요. 그 외에는 대화제약이나 필에너지 같은 종목들이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 강한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필에너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에서 오늘 수주 계약 발표가 있었죠. 그 부분에 따라서 오름폭이 점차 커지고 있네요.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월의 첫 거래일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남아있는 7월 저희는 어떤 포지션으로 어떤 전략을 짜보는 게 좋을까요?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격 출발합니다. 급등주 CSI 출발해 봅니다. 아이린 어드바이저와 이어가 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저희 오늘 패션에 좀 결이 비슷하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결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장에도 결이 있잖아요. 7월 들어서는 좀 분위기가 달라질 거라고 보실까요? 네, 일단 제가 낮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렸는데 어제는 주제가 내일은 코스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정확히 적중을 해주셔서 천만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코스닥이 정말 좋았는데 장중에 사실 지난 월요일에 코스닥이 8% 급등했고요. 어제 하루 쉬었다가 오늘 다시 5% 가까이 급등이 나왔는데요. 에코프로 BM의 유증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밀리는 흐름은 보여졌지만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도 2차 전지 관련주까지 함께 가세했다면 물론 8% 급등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었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아쉬웠지만 그래도 바닥에서 1차 급등 이후에 2차 급등이 나와주어서 좋은 흐름이 전개되었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많이 빠졌던 종목들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는 거 사실이니까요. 이 점 잘 참고하셔서 희망을 좀 더 가져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첫 거래일에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훨씬 더 좋은 흐름이 전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반도체 중소형주 중심으로 순환매가 지속되었는데 오늘장 포인트는 지난주까지 우리가 지난주뿐만 아니라 여태 한 달 동안 박스권을 그렸던 중소형주 종목들이 특히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박스권을 돌파 시도를 했다는 점이 강하게 여러분들께 이 부분을 참고하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택이나 테스나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다들 고점 부근에 있는데요. 다들 돌파 시도를 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것이 돌파 시도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는 우리 미국 시장이 크게 밀리지 않고 반도체주들, 기술주들이 잘 있다면 삼전 닉스가 소외되는 구간에서는 못 갔던 부분이 바닥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고 또 우리가
오늘 신고가 나온 종목들이 다수의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급반등 릴레이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잘 참고하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못 갔던 종목들의 파동이 밀려서 이연된 부분이라서 이것은 이제 조금 올라갔다 우리가 사실 지난달에 너무 많이 맞았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가도 수익을 챙기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한데 물론 그런 전략도 좋지만은 자세히 본다면은 우리가 특별하게 미국 시장이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기술주가 견조하다면 그렇다면은 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괜히 다 팔아버리고 세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제가 심택도 어제 드리고 오늘장 16% 이제 급등해 주면서 낮 방송에서 추천해 드리고 급등이 나와 주었는데 좋은 흐름이 전개되었으나 우리가 이제 그 매도를 다 쳐버리고 들고 가는 구간에서는 또 다 없어버리면은 나중에 앞자리가 바뀔 때는 또 소외될 수 있다는. 그래서 눌림목에서 조금씩 담아가는 거는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월 수출 사상 최초 1천억 불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소식까지 또 더해지면서 반도체가 강한 흐름이 또 전개가 되었죠. 반도체 전체 비중이 43%인데 무려 200% 가까이 올랐다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보셔야 되는 거는 스페이스X가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스닥 100에 편입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제가 장중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스피어에는 그 월요일에 추천을 드리고 이틀 동안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와주었죠. 스피어가 무려 34% 급등이 나와주었고 HVM도 오늘장 따라갈 거다 말씀드렸는데 한 15% 가까이 급등이 나와주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어제도 제가 낮방송에서 스페이스X 관련주들은 추가적인 시세 또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훅 밀었다가 반등이 나와주었고요.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 스페이스X가 견조하게 잘 지지를 하고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탄다면 우리 앞서서 못 갔던 이제 우주 항공 쪽도 크게 대장주는 지금 스피어가 가고 있고 그를 따라서 HVM이 따라가고 있는 실정인데 그 아랫단 종목들도 순환매가 작게는 5%대에서 많게는 또 10% 이상도 보일 수 있으니까 가지고 계시다면은 참고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삼성전자 부회장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미국 시장도 기술주가 좋았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전력 안 그래도 AI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으로 반등이 나와주었고 그 이어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AI 필요한 것이 또 전력인데 여기 들어가는 전력주 LS 일렉트릭이 대장주죠. 대장주에 이어서 우리가 그 아랫단의 전기 재룡 전기가 그 탄력이 어제 오늘까지 탄력이 강하게 나와주었기 때문에 한 40% 가까이 나와주었습니다. 40, 50% 나와주었는데 이렇게 잘 나와주었고 그 아랫단에 또 전선주들 오늘 전선주 대원전선이 급등이 나와주고 상한가 말아버렸는데 대원전선 장중에도 이제 제가 아침에 방송을 통해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린 부분이 오늘 전선주, 전력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 랠리 기대해보자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들이 크게 꺾이지 않는다면 반도체 관련해서 또 우리가 이 아랫단까지 전력 그리고 이제 전기, 전선까지도 추가 급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자. 다소 많이 빠져서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고 초조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부터 우주항공 그리고 오늘 또 강한 흐름 보여줬었던 전력주까지 싹 정리를 해주셨네요. 자, 저희 특이점이 온 차트 하나하나씩 보면서 추가적인 이야기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시어스인데요. 시어스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연이어 우상향하는 저 흐름, 전일 있었던 저 갑작스러운 상승의 윗골이요. 저희 저거 충분히 채울 수 있을까요? 자, 앞서서 이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주 우리가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앞서서 코스닥이 많이 빠지면서 저점에서 모아드린 종목이 저는 이제 6월 중순부터 코스닥 바닥주들을 조금 다수 종목들을 낮방송에서 여러분들께 13시 13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추를 해드렸는데 앞서서 보시면 이런 저점 자리에서 1차 급등 이후에
2차 급등에서 이제 1차 수익이 나와주었는데, 그리고 돌려낸 자리에서 이날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시가 매수가 나왔다 말씀드렸는데 3만 원에서 어제 같은 경우 무려 4만 2천 원대까지 급등이 나와주면서 무려 40% 급등이 나와주었습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종목을 몇 개 안 들었는데 불구하고 저점에 있는 코스닥 종목들이 바닥에서 순환매가 돌면서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1번으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는 의료기기 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이제 저점에서 바닥에서 한 40%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급등 아니면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잘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모비케어 같은 경우에 FDA 허가 획득을 했다는 소식이 지난 25일에 나와 주었습니다. 이날 25일에 나와 주었는데 주가는 그렇게 크게 이제 급등이 나오지 못했죠. 그 이유는 코스닥이 좀 밀리다 보니까,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그때는 못 가고 있다가 그 이후에 쉬었다가 시장이 살짝 돌아서니까 바로 18% 급등을 해주고 또 이어서 13% 추가 급등이 나와주었습니다. 자, 우리 웨어러블 심전도 모니터링 디바이스죠. 이 부분 관련해서 FDA 허가 소식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는 동사 가지고 있는 싱크라는 기기도 마찬가지 병원에 많은 병상 모니터링 디바이스인데, 이것도 이제 싱크가 점유율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우리가 이제 동사 CS 관련해서는 동사의 이사가 또 새로 영입이 되면서 이사를 통한 네트워크로 인해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주가가 많이 급락했는 상황에서 저점에서 나온 뉴스들이 좋다 보니까 주가가 또 반등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코스닥 승강제 도입으로 인해서 그 안에 프리미엄 종목군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 중 하나가 시어스가 되지 않을까, 그 기대감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차트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여기서 급등이 한번 나온다면 121선 이상 돌파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 잘 참고하시면서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나올 뉴스까지도 너무 매력적으로 남아있다라면서 시어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차트로 넘어가 볼게요. 전선 쪽에서 한번 받아볼까요? 저희 대한전선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가온 갔고 대원 갔으니까 이젠 대한이 가야지 이렇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정확한 센스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그렇게 좋은 뭐 맞다고 볼 수 있죠. 오늘 많이 갔으니까 많이 갔는 종목들이 내일장 시가에 한 10% 떠서 시작한다면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질 수 있는데, 오히려 대한전선은 좀 원래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이고요. 동사도 작년에 11,000원에서 13,000원대 추천해드리고 템베거 종목 중 하나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갔고요. 그리고 이제 조정이 반 정도 나와주었는데 굉장히 좋은 위치에 나와주었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앞서서 우리가 월요일에는 전선주들이 모두 반등이 나와주었습니다. 전선주의 특징이 양. 그래서 월요일 양, 어제는 오늘은 또 양. 그래서 이걸 본다면은 우리가 추세가 바닥에서 이제 가고 있으니까 코스닥이 조금만 이제 코스닥 쪽으로 좀 더 삼성전자, 하이닉스 쉬어준다면 충분히 시세는 좀 더 나올 수 있다 보여지고요. 오히려 좀 무거우니까 이 점이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어느 정도 4만 원 이상까지는 4만 원 전후까지는 추가 반등도 가능해 보여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죠. 동사 같은 경우는 오늘도 이제 리포트가 나와줬는데, 최근에 이제 또 리포트 나온 게 초고압 직류 송전 케이블 시장의 독점 구조를 동사가 깨뜨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진입이 굉장히 어려운 쪽이 초고압 직류 송전인데, 관련해서 동사의 수주가 무려 지난달에 3개나 이제 3개가 잡혔습니다. 앞서서 한국전력공사에서도 이제 또 잡혔고요.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업체, 그리고 영국의 스코틀랜드 쪽의 업체까지 해서 3곳과 이제 계약 체결 이슈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었고 6월 한 달, 그렇지만 주가는 코스닥이 밀리면서 전혀 그런 것이 전혀 상승이 나오지 못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앞서서 저점에서 한번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자리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자, 기술 정벽이 굉장히 높은 HVDC 시장에서 동사는 기술력을 입증을 했고요. 또 초대형 프로젝트도 계속 6월 달에 수주를 했고요. 그렇다면 주가는 바닥에서 다른 종목들 가면서 천천히 가더라도 좀 더 탄력이 나와줄 거다. 특히나 이 종목을 고점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코스닥만 좋은 흐름이라면 추가 급등 가능하니까 이 점 잘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한전선 이야기를 받아봤는데요. 좀 무겁게 움직이지만 매력은 상당한 종목이다. 저희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세 번째는 바이오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D&D 파마텍인데요. 이제 세션에서도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코스닥이 만약에 이번 주에 조금 본격화된 움직임을 받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반기가 더욱더 매력적인 종목으로 D&D 파마텍 많이 뽑아주시더라고요. 네, D&D 파마텍은 하반기에 탑픽 원 종목으로 제가 선정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근거는 기술 수출 DD01에 대한 기술 수출 규모가 적게는 1조 원에서 많게는 5조 원까지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을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계속 강추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일전에 이제 급등했던 사례 근거와 지금 이제 급등했는 거는 조금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일전에도 바닥 매집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240% 급등이 나와줬고 무증을 이제 받아서 240%고요. 그리고 이제 저점과 고점을 지속적으로 핸들링 해가면서 매매를 해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앞서서 240불에서 바닥에서 또 100% 또 나왔죠. 또 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또 20%, 뭐 20, 30% 나왔죠. 그리고 또 저점에서 오늘도 제가 공개 방송에서 이 종목이 마이너스 6%일 때 여러분들 이 종목 굉장히 좋은 자리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뭐 작은 뉴스가 하나 나와줬는데 그거는 뭐 크게 시장에서 플러스 요인이긴 하지만은 큰 재료는 되지는 않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기술 수출 관련해서는 우리가 없는 내용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찬바람이 불면은 또 코스닥 종목이 주목을 받으면서 미국 시장이 어제 같은 경우 헬스케어가 계속 좋은 흐름이 전개되었고요. 미국 시장을 보면은 일라이 릴리나 그리고 바이오젠이나 그리고 모더나 이런 종목들이요. 이 박스를 계속 그리고 있다가 박스권 돌파해주면서 수직 상승해주는 그런 흐름이 화요일에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러니까 우리 어제 같은 경우는 어젯밤은 살짝 1% 정도 조정이 나와줬는데 그 조정은 단기 그냥 뭐 많이 올랐으니까 하루 이틀 조정일 뿐이지 추세가 꺾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바이오가 좋고 우리 시장에 코스닥이 살아준다면 D&D 파마텍은 충분히 다시 11만 원 이상 갈 수 있다 보여지고 여기에 기술 수출 얘기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이걸 진짜 잘 아셔야 됩니다. 주가가 많이 가면 뭐합니까? 비중이 5%밖에 없으면 돈이 안 됩니다. 여기 수익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내가 하반기에 대박날 종목을 하나 잡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제2의 알테오젠 D&D 파마텍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자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는 일단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비중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부분은 이 종목을 가지고 감에 있어서 자꾸 핸들링 하다 보면은 어느 날 기술 수출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지금 3분기 주력주로 보고 있는데 어느 날 기술 수출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는 게 VI를 들어가면 우리가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VI에서 바로 상한가 직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밤 사이에 우리 이제 시장이 좀 쉬고 있을 때 D&D 파마텍이 또 프리마켓 종목에서 넥스트 군에서 편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편출되었다 그러면은 더더욱이나 우리가 장 끝나고 난 뒤에 뉴스가 나오고 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침에 개장했을 때 뉴스가 나오는 게 그게 반영이 되면 바로 상한가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거를 기다려서 물론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차분하게 100만 원이라도 사서 흐름을 잘 지켜보시고요. 이제 꼭 내 손에 가지고 있어야 그게 내 겁니다. 잘 참고하셔서 끝까지 hol딩해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D&D 파마텍의 하반기 기술 수출 모멘텀이 확실시되면 그때는 못 따라잡을 수 있다. 미리 준비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그동안 받았던 종목들에 대한 얘기로도 이야기를 좀 끌고 가볼게요. LG전자, 인바디, STX 엔진과 TSI, 아톤까지 저렇게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앞서서 얘기해주신 스피어 있잖아요. 7월 7일 나스닥 100에 이 스페이스X가 편입된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오늘 2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스페이스X 쪽의 모멘텀, 스피어, 이제 다시 본격 시동 건잘인지 궁금해요. 네, 스페어가 지금 낮방송에 추천해드리고 한 50%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에서 드렸고요. 그리고
낮방송에서 이제 나스닥 100 편입 스페이스X 이슈로 인해서 스피어 바닥에서 반등이 나올 거다 말씀드린 게 지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날 이제 추천드리고 한 5%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 이어서 어제 같은 경우도 20% 급등, 오늘도 장중에 28%까지 급등이 나와주면서 바닥에서 한 50% 급등이 나와주었는데요. 스페이스X가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탄다면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고 같이 함께 HVM도 움직일 수 있는데, 스피어가 1등 주자니까 이 점 잘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등을 보자, 스피어 잘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홀딩 의견으로 저희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인바디 이번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바디 저 여러 번 위원님한테 들었던 것 같아요. 최고가 기준으로는 40%가 넘는 상승을 그려가고 있는데 최근 너무 뜨거워서 걱정이 됩니다. 약간은 정리를 하고 가져가도 괜찮은 자리일까요? 아니면 끝까지 홀딩이에요? 지금은 홀딩을 하면서 좀 더 지켜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코스닥 종목들의 조금 추가 상승을 노리면서 좀 더 홀딩해보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반반 전략도 좋고요. 아니면은 이제 끌고 가음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내려오면은 내가 반은 수익을 가져가고 반은 이제 매수가 손절가 잡으시면서 홀딩하시는 전략을 좀 가져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인바디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주가는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래서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난 1분기 실적이 지난해 대비해서 23%, 전분기 대비해서 10%, 그리고 영업이익이 무려 1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86%나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분기 대비해서도 37% 급증하면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데 불구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서, 자, 인바디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좀 제가 지난 그 6월 달에 6월 중순부터 계속 코스닥 종목들 저점에서 잘 지지 나오는 종목들, 의료기기 쪽이 그래도 실적이 탄탄하기 때문에 반등이 빨랐고요. 그래서 이제 시어스나 뭐 인바디나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여기 이제 근거 조건은 그것도 이게 있죠. 코스닥에 이제 우리가 승강제 도입으로 인해서 프리미엄 종목에 편입이 되나 안 되나. 그리고 편입이 된다면은 편입이 되는 종목들이 선정되면서 그 안으로 이제 패시브 자금이 기관 수급이 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바닥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려면은 좀 더 이제 관련한 내용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급등이 가능한데, 벌써 바닥에서 한 50%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월봉을 한번 보시면 월봉상 전 고점입니다. 이것을 뚫어주고 간다는 건 굉장히 대단한 에너지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반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매수가 손절가 잡으시면서 추가 수익 나오는지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절반 챙기면서 추가적인 상승 계속 모니터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관심주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3월 들어서 계속 밀리다가 최근에 좀 꼬물꼬물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가격 전략까지 이야기 좀 짧게 들어볼게요. 네, 제가 오늘장 추천주는 서부 T&D고요. 자, 서부 T&D 사실 지금 우리가 여행 성수기인데요. 2만 원에서 주가가 만 원까지 반토막이 되었습니다. 만 원을 시장이 너무 힘들면서 코스닥이 많이 밀려서 대다수 종목들이 50에서 50% 전후 밀리는 종목들이 많았지만은 서부 T&D 같은 경우는 영산의 호텔 부지를, 우리가 드래곤시티 호텔 부지를 가지고 있고, 호텔 쪽은 지금 중국 인바운드 관광객들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한 달이나 빨리 이게 관광객 수가 급증하는 것이 보여져서 지난해 만약에 7월 달에 고점을 찍었으면 이번에는 6월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 한 달이나 빨리 찍었다는 거는 지속적으로 인바운드 관광객이 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잠은 어디서 자야 됩니까? 잠을 안 잘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호텔 실적으로 연계가 되는 건데, 용산역에서 내리면요 바로 이제 호텔 부지가 보입니다. 용산 드래곤시티가 바로 연결되어서 굉장히 교통적으로도 편리하고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객실 점유율이 8, 90%에 달하는데 굉장히 객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실적이 당연히 실적 좋다고 보여집니다. 올해 2분기 실적 굉장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주가는 바닥권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는
접근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드렸습니다. 자, 동사 반도체 쏠림 완화해서 또 저점에서 반등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는 현재가 그리고 목표가는 1차는 가볍게 11,500원, 2차, 3차 올라가면서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짧게 9,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린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급등주 프로파일링 시간입니다. 와룡 선생과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시장이 7월에 들어섰습니다. 하반기의 시장은 상반기와는 좀 다를까요? 멀미 장세가 좀 펼쳐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프로파일링 단서 하나하나씩 풀어가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끊어볼게요. 반도체 투톱이 쉬어야 순환매 장세 시작된다.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반도체 투톱이 조금 눌리면서 오히려 다른 종목들이 가는데 네. 이게 조만간 계속 이어질까요? 모르죠. 그건 모르고. 그것을 수급 세력들이 네. 원하는 대로. 지금 다시 또 내일 당장 또 반도체 투톱으로 지수를 또 올려버리면은 오늘 같은 종목들 다 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바벨 전략으로 해서 이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또 언제 또 올릴지 모르니까 그런 쪽에 반도체 대장주 형태를 갖고 있고 나머지 소부장이든지 아니면 뭐 다른 원전 뭐 아니면은 제약바이오든 이렇게 해서 오늘 올라간 종목들 중에서 섹터를 이렇게 양쪽으로 갖고 있으면은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7월 1일이에요. 네. 6월 한 달 정말 여러분들 힘든 한 달을 보냈습니다. 아마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차트를 보면은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 제가 올리는 차트는 일단 월봉 기준으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보시면은 이 월봉의 고점이 지난달입니다. 6월을 보겠습니다. 오늘 첫날, 7월의 첫날이니까 요 한 개의 캔들이 나왔는데 어제 여기에 있는 캔들을 보시면은 여기 고점이 9,300이고 여기에 저점이 7,300이에요. 한 달 동안 2,000포인트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건데 이렇게 지수를 올리면서 여러분이 왜 힘들었냐면은 여기에 있는 ADR을 보면 아십니다. 지수가 4월까지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ADR 지수라고 하는 걸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100종목이 1000종목이 상승하면은 1000종목이 하락한다. 그럼 비슷비슷한 거예요, 상승과 하락이. 근데 ADR이 50이다. 500종목 오르고 1000종목 다 빠진다는 말이죠. 자, 지금까지는 4월까지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시장 지수도 오르고 상승 종목도 하락 종목도 비슷한데 언제부턴가 5월부터 받기 시작해서 6월에는 지금 보시면은 다 이 지수가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시장에서 2,000종목 중에 그러니까 한 1,500종목, 2,000종목이 뭐 다 하락하고 나머지 몇 개만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었다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난번 6월에 이런 초변동성 장세 여러분이 지난달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서킷 브레이크를 한 달에 3번을 맞았습니다. 보통 서킷 브레이크는 좀 냉각기를 가죠. 너무 급락할 때, 시장이 급락할 때 서킷 브레이크 걸어서 좀 냉정을 찾아라 하고 해서 보통 하락장에서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생각해 보면요. 언제 많이 빠졌습니까?
바로 코로나였대죠. 코로나 때 2020년도 코로나 때 시장이 막 무차별 폭격으로 하락할 때 그때 서킷 브레이크가 2번 걸렸어요. 근데 이번 달에만 3번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걸리고 내려갈 때 걸리고 그래서 코스피가 3번 걸리고 코스닥에서도 1번이 걸릴 정도로 이번에는 엄청난 변동성이 있었던 7월이고 6월 한 달이 지났고 이번 달 지금 시작했는데 이번 달에는 조금 뭔가 변화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걸 한번 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업종별로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2% 정도 내렸는데 대형주는 2.38 더 내렸죠. 지수보다도. 중형주는 오히려 올랐어요. 소형주는 2.77 올랐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늘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과거 6월에는 오히려 대형주 지수만 올라가고 중형주, 소형주, 코스닥 다 박살나던 장세였는데 자 그래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번에 어떻게 했냐? 지금 보시면은 이게 코스닥의 신용장고입니다. 지금 전부 시장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투톤만 올라가고 그쪽이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니까 내 건 안 올라간다는 포모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저거는 사야 되는데 돈은 없다. 내가 갖고 있는 건 개별주, 코스닥, 그냥 코스피에서도 또 중형, 중소형주 안 가니까 오직 그 종목 몇 개만 올라가고 한 5%의 전체 종목 중에서 5%만 상승하고 나머지 95%는 다 빠지는 장세.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분들이 이제 포모 현상 허탈해서 다 팔았습니다. 있는 거 팔고 외상 받는 거 신용 팔고 그러니까 지금 신용 잔고가 5월부터 해서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다 털려나갔던 거죠. 예. 지금 이렇게 신용 잔고가 털려나갈 정도로 많은 분들이 고생했던 장세고 그렇게 해서 뭘 사고 싶었는데 거기다가 또 불을 지른 게 있죠. 5월 27일 날 우리나라에 코스피에서 개별 종목 2개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레버리지 ETF가 나오면서 정말 난리가 난 거예요. 아 저거다. 삼성전자 저 30만 원짜리 하이닉스 300만 원짜리 못 사니까 저거라도 따라잡아야 되겠어. 저걸 마구마구 사러 들어온 겁니다. 그 손 어디서 났냐. 코스닥 다 손절하고 이렇게 손절해서 카드론 쓰고 신용대출 받고 영끌해서 막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7월에 약간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지금 레버리지 상품이 막 오늘 삼성전자 빠지면은 또 이렇게 해서 2배씩이니까 삼성전자 5% 빠지면 여기 10% 막 빠지면서 거기에 또 금융투자에서 ETF 투매가 나오고 또 오를 때는 또 이렇게 막 급변동성 생기는데 지금 약간은 과거보다 조금 달라져서 7월에는 조금 그나마 조금 낫지 않겠느냐. 일단 오늘은 그래도 기관 자금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팔았는데 외인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외인은 지금 7월 4일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자, 보통 7월 4일에 독립기념일이 휴가고 그때부터 이제 왜 미국 사람들이 휴가를 많이 갑니다. 휴가 길죠. 우리처럼 뭐 일주일 가는 게 아니라 한 보름부터 한 달 가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있는 걸 팔고 가자. 거기다가 또 국민연금이 6월 말까지 좀 한시적으로 막아놨던 것을 이제 리밸런싱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경계감이 좀 대형주의 매도를 좀 나오면서 지수는 좀 2% 정도 8,300까지 밀렸지만은 그 수급들이 코스닥과 개별주로 갔기 때문에 이런 순환매 같다. 중소형주, 테마주 형태로 또 거기다가 엊그제 나왔던 지금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에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테마가 지난주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중소형 건설주를 보라. 지금 현재 호남과 충청에다가 지금 반도체를 하기 때문에 그때 제가 남아토건하고 금호건설 말씀드렸는데 금호건설이 상한가를 4번 쳤습니다. 지금 반도체 쏠림이 약간은 해소되는 분위기가 있고 지금 ADR도 약간 올라가니까 지금 시장이 조금은 올라갈 수 있다. 거기다가 또 오늘은 7월 1일 30년이 됩니다. 코스닥이 출범 이후. 그래서 오늘 큰 행사를 하면서 코스닥이 올라야 되는데 그 찬물을 끼얹었죠. 에코프로가 엊그제 유상증자를 해서 1조 2천. 그러니까 말하자면 큰데 크지만은 그 시총 전체로 봐서는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내가 100주를 갖고 있으면은 10주 정도 청약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충격을 받은 거죠. 왜 잔칫날 바로 앞에 이렇게 했느냐. 그렇지만 오늘 코스닥은 1%대 강세가 나왔고 에코프로만 안 했으면은 더 큰 상승이 나오는데 조금 아쉽지만은 에코프로 가지신 분도 좀 힘내시고 저 유승 끝나면은 다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거기다 개별주 이제 또 코스피가 그렇다고 삼성전자 무너지면 안 됩니다. 잘 버티면서 어느 정도 지난번처럼 오르지 막 급등하지 말고 지금 개별주로 이제 수급이 순환매가 나오는 장세가 있어야 여러분 계좌가 살아날 수 있으니까 삼성전자도 국거리 파이팅하면서 개별주에 좋은
소식이 들리는 그런 7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포인트로는 2,000포인트가 움직였지만 정작 수익률은 0%였던 지난 6월, 7월은 좀 변동성이 줄어들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순환매 저희는 어느 쪽을 정주준해봐야 될까요? 첫 번째 섹터 단서, 데이터 센터 건설의 호호 중소형 건설주 얘기를 해주셨는데 말씀 주신 남화토건이나 뭐 금호건설 같은 종목들이요. 앞으로는 좀 어떤 움직임 보여줄까요? 네, 일단 투자에서 가장 쉬운 것은 네. 돈이 움직이는 것. 지금 말하자면은 옛날 금광 그 골드러시 시절이 있죠. 누가 돈 벌었을까요? 금강 막 파던 사람들 사금을 채취해서 돈을 번 게 아니라 그걸 파기 위해서 지금 청바지 사야 되고 그걸 파기 위해서 곡괭이를 사야 되고 그 사람들은 돈을 엄청 벌었던 거죠. 지금 현재 또 지금 인공지능 AI 시대에 우리가 HBM으로 말하자면 그게 곡괭이 같은 거고 청바지 같은 거예요. 자, 그걸 곡괭이나 청바지를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지퍼라도 아니면 천이라도 되는 게 바로 장비 업체들이고 그런 업체들. 거기다가 또 그 공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공장 만들면 건설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난주부터 이게 지금 현재 그 지난주 제가 수요일 왔을 때는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대회에서 이번에 저 행사 꾸준 다 봤는데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대통령이 나오고 지금 장관들이 나와서 일단 앞으로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지금 사업을 해야 되는 그룹 총수 2분이 오셔서 하면서 정말 좋은 그 광경을 목격했는데 이런 국민보고에서 반도체 그리고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를 우리나라에 정말 요소에 이렇게 만들면서 핵심 분야를 하면은 거기에 이제 중소형 건설사가 터파기 하고 또 장비를 납품해야 돼요. 돈은 누가 씁니까? SK, 삼성 여기서 씁니다. 자, 그럼 그 돈을 받는 회사가 더 올라가겠죠. 삼성전자 1% 오를 때 이 건설사는 아니면 장비를 납품해야 되는 회사는 10%씩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공개 방송을 할 때도 ENG라고 들어있는 종목은 반도체의 클린룸 만든다. 지금 클린룸은 엄청나게 이 반도체는 정밀하기 때문에 오염돼서는 안 되고 정말 머리털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깨끗하고 만드는 클린룸을 만드는 것은 성도 ENG, 한양 ENG인데 그런 종목들 먼저 만들죠. 그런 룸이 만들어지면 이제 장비업체, 뭐 전공정 장비든 후공정 장비들이 납품되는데 다 삼성전자가 돈을 써서 납품을 받으니까 그 지금 이제 정말 앞으로 정말 좋은 시대가 오니까 그런 점을 봐야 된다 하면서 제가 먼저 건설 특파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건설을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 팹을 만들면은 먼저 인프라를 깔고 공장을 세우는데 여러분이 평택 쪽으로 보시면은 그 평택으로 보면은 삼성전자는 지금 그 화가 이름 깜짝 지금 화가의 그 그림이라고 있죠. 빨간색, 파란색 해서 지금 현대화가의 그걸 문의를 해서 건물만 보고도 저건 삼성전자 건물이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많은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건설사에 이제 인프라와 도로망이 되고 또 이제 그런 용인 같은 게 이제 광주나 이렇게 가면은 건설이 됐고 그 광주는 호남 건설사가 유리하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바로 남아토건 그리고 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금호건설 같은 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상승하다 지금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조금 눌림목이 오면은 여러분 또 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청바지에 지퍼라도 천이라도 될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같은 삽과 곡괭이, 전력과 전선 쪽에서도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력 전선주 섹터는 앞으로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반도체 공장에 덮하기하고 장비를 넣었지만은 그 전기가 없으면은 돌아가지를 않죠. 고철덩어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아마 거기서도 좀 야당에서도 반대를 하고 뭐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지금 그 부분에서 전력이 중요하죠. 그리고 또 물이 중요합니다. 용수. 그리고 또 무슨 풍부한 농업 용수가 호남에는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초순수로 이제 깨끗한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얼마나 될 것인지 이제 앞으로 또 보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물론 전력이죠. 전력은 그래도 남해안에 해상 풍력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전력이 앞으로 이
반도체 폐배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로 부각될 겁니다. 증권가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전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여름 곧 되면 에어컨도 풀로 가동해야 되죠. 블랙아웃 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저 한전에서 비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2031년부터 우리 지금 증권가에서 전력 부족이 생길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또 인공지능 전기 먹는 하마라고 그러죠. 이 데이터 센터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은 앞으로 전력기가 필요하고 그 전력을 생산하는 곳은 수요처에서 상당히 먼 곳에 있습니다. 그걸 끌어오기 위해서는 전선이 필요하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수요가 앞으로 늘어나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지금 인프라 건설을 많이 하면서 증설을 위해서 우리 전선업체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미 쪽으로도 특히나 전선업계에서 대한전선 지금 보시면은 대원전선이든가 가온전선 그런 대한전선 아직 안 올랐습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 지금쯤 공략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가온전선 같은 경우 그리고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올라 있고요. 좀 전력주 중에서 효성중공업이나 아니면 산일적인 변압기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대한전선은 진입도 가능할 것 같지만 많은 종목들이 있는 만큼 관심주로 가져보되 선별적으로 접근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종목들도 하나씩 짚어볼게요. 저희 다양한 종목 받아봤었거든요. 리센스 메디컬 목표가 달성했고요. 메주와 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도 한패스, 아크릴 일제히 좋은 움직임 보여줬었는데요. 저희 첫 번째 종목으로요. 로봇주, 피지컬 AI 쪽에서 이야기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코스모 로보틱스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순환매에 대한 기대감이 피지컬 AI 쪽에도 막강하게 있긴 합니다. 저희 조금 더 기다려서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도 괜찮은 자리일까요? 네, 코스모 로보틱스는 지금 로봇주가 지금 최근에서 크게 움직이질 않고 있는데 로봇주 같은 경우 중에서도 이 코스모 로보틱스는 이 모회사 모기업이 코스모 화학이나 코스모 그룹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지금쯤 서서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코스모 로보틱스 15,000원대에서 한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15,000원대에서 새롭게 관심 가져보기에 괜찮은 종목이다. 코스모 로보틱스 피지컬 AI 쪽의 모멘텀 미리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리브스메드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코스닥 안에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다면 그동안 코스닥 시장 전체가 눌렸을 때 같이 빠졌던 부분, 이제는 위쪽으로 기대해봐도 괜찮은 자리일까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여러분 보유한 종목은 거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좋은 몇 개 종목이 아니라면 대부분 다 한 반토막이라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지금 로봇주도 고점에서 반토막이 즐비한데 이 리브스메드는 수술용 로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으로 올라갈 때도 같이 올라가고 또 로봇주로 했을 때도 같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양쪽이 지금 순환매 갔을 때 테마로서 코스닥 쪽에서 제약바이오 그리고 로봇은 상승할 테마가 한번 될 것 같으니까 7월 중에 한번 35,000원대에서 36,000원, 4만 원 밑에서 한번 저점 다지고 거래량 동반 짱대 항목이 나올 때 여러분 관심 가지시면 괜찮은 수익 나올 것 같습니다. 네, 4만 원대 아래에서 장대 양봉 나올 수 있을지 저희 슬슬 관심 가져와야 할 자리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이어서 관심주로 좀 넘어가 볼 텐데 피지컬 AI라고 하는 모멘텀 굉장히 집중해 주시는 것 같아요. 관심주도 자동화 쪽에서 가져와 주셨네요. 네, 이거는 반도체 장비라고 하니까 로봇은 아니고 반도체는 아까 좀 말씀드린 상당히 정밀하고 되고 미세한 균열에도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세미 TS라고 하는데 뭘 하느냐 하면은 반도체 웨이퍼를 이송합니다. 웨이퍼를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송할 때 조금이라도 균열이 되면은 이것은 사용을 못하게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밀합니다. 그런 것을 반도체 공정으로서 물류를 이동시키는 웨이퍼 이동시키는 것을 하는 자동화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세미TS라고 보시고 이 회사가 SK 하이닉스향 국내 유일 전공정 클린베어라고 하죠. 클린 컨베이어 이렇게 해서 웨이퍼를 이동시킵니다. 웨이퍼에서가 이렇게 오게 갈 때는 질소를 통해서 그게 균열이 없도록 하고 그거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정밀한 작업이죠. 이 SK 하이닉스가 클린베이어 시스템을 직접 공급하는 업체로 일국의 실적도 괜찮고 또 자율주행 기반의 공중 이송 로봇도 상용화에 기대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상장 이후
차분히 조정받고 지금 저점에 왔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매수는 내일 시초가로 해서 목표를 5,000원 정도 1차로 잡으시고 손절은 3,800원에서 끊도록 하시면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상장 이후로 저점 충분히 다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님 오늘 무료 공개 방송 있으시다면서요? 네, 지난번 공방에서도 전선주를 말씀드리고 대원전선을 여러분께 무조건 사시도록 말씀드렸는데 대원전선이 오늘 상가하면서 급등을 적중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께서 지금 현재 코스닥으로 자금이 온다면 어떤 쪽이 좋을지 후속적인 유망주는 뭔지를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녁 7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와룡 선생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급등수사본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도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